새벽녘이 되자 낙록객잔 지붕을 부술 듯 두들기던 거센 빗줄기가 잦아들었다. 구름이 거친 밤하늘 사이로 차갑고 창백한 하얀 달이 고개를 내밀었다. 비린 피 냄새가 진동하는 객잔 앞마다 남궁녀는 찢어진 옷소매를 단단히 묶으며 포승줄로 기절한 흑호방 살수들을 굴비역듯 결박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간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새벽별처럼 형용했다. 이들의 솜씨는 사파의 흔한 낭인 무리가 아니다. 분명 그 위에 거대한 세력이 있어. 남궁년이 참청검에 묻은 핏자국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사각지대로 날아들던 맹독 비수를 산산조각 내고 점소이를 제압했던 보이지 않는 은인의 기운이 여전히 내리에 맴돌았다. 강호는 넓고 기인은 많다더니 나를 도운 선배님이 누군지는 모르나 분명 이 근방에서 마인의 지물을 쫓는 정파의 고수이실 터. 나 역시 남군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그녀가 경계의 눈빛으로 주변 숲을 살피는 동안 객잔 1층 주방 구석에 낡은 나무 판자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렸다. 지하 식료품 창고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시들어가던 감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어젯밤 명운의 탄지 신공에 어깨를 뚫리고 기절했던 점소이가 거친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크윽. 점소이가 고통에 겨워 신음하며 몸을 뒤틀었으나 손발은 굵은 마포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가 멍한 눈을 깜빡였을 때 칠흑 같은 지하 창고 구석, 빛바랜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 상자 위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구름무늬하니 수놓아진 낡은 도포, 호리병을 툭툭 건드리고 있는 사내 명운이었다. 아이고, 깨어나셨습니까? 어깨 구멍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살짝 찔러놔서 피는 멎었을 겁니다. 명운이 특유의 나른하고 어리숙한 충청도 억양으로 실실 웃으며 말했다. 점소이는 통증 속에서도 독사 같은 눈빛을 희번덕거리며 비웃었다. 무단파의 개구멍으로 들어간 잡놈 같으니 미친의 깐깐한 계집이 무서워 나를 이딴 냄새나는 창고에 가둬두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찔러 죽일 테면 찔러보거나 아니면 관아에 넘겨라. 내 입에서 나올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점소이는 사파의 혹독한 고문 훈련을 견뎌낸 살수였다. 눈앞에 이 겁쟁이 바보도사가 무슨 짓을 하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명우는 호리병의 마개를 열어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상자 위에서 일어섰다. 가볍고 흐느적거리던 족적이 어느 순간부터 전혀 기척을 내지 않는 무음의 걸음으로 바뀌었다. 그와 동시에 창고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여름 새벽의 공기가 뼈를 시리게 만드는 한동불처럼 차가워졌다. 관아? 왜 내가 너 같은 쥐새끼를 귀찮게 관아에 넘겨야 하지? 점소이의 귓가에 닿은 목소리는 조금 전에 높은 천극톤이 아니었다. 한 옥타브 이상 묵직하게 가라앉은 마치 저 바닥 깊은 심연에서 긁어 올린 듯한 서늘하고 비정한 무진동의 저음이었다. 명운이 촛불 앞으로 다가왔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반달 같은 눈웃음 대신 사람의 감정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관조만이 서려 있었다. 점소이의 몸이 흠칫 굳어졌다. 그가 수많은 사인과 고수를 겪어보았지만 눈앞의 도사가 뿜어내는 기기괴괴한 위압감은 지금껏 느껴본 적이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검기나 억센완력의 압박이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나 태산 자체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거대한 자연의 중압감이었다. 내 놈, 정체가 뭐냐? 내 놈은 무당의 일반 제자가 아니. 묻는 말에만 답해라. 혀가 길면 자를 것이니. 명운이 손가락을 뻗어 점소위에 다친 어깨 부근 허공에 가볍게 가져다 댔다. 살결이 닿지도 않았다. 단지 1촌거리에서 명운의 손끝이 원을 그리며 돌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점소이의 어깨 기열 안쪽에서 마치 억수 같은 바늘 수천 개가 뼈를 긁어내며 회전하는 듯한 끔찍한 파슬 통증이 폭발했다. 무단파의 극에 태극유광을 아주 미세하게 상대의 기열 속으로 흘려넣은 것이었다. 그아, 응, 응, 응. 점소이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명운의 왼손이 부드럽게 점소이의 턱을 낚아채 위로 밀어 올렸다. 비명조차 목구멍 속으로 먹혀 들어갔다. 외상이 생기지 않고 오직 내면의 기혈만 꼬아버리는 고도의 진압술이었다. 흙물임이다. 그렇지. 명운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점소이의 눈동자를 꿰뚫었다. 혈령맹 놈들이 중원지맥을 건드려 칠성복마진의 결계를 깨트리려 하고 있다. 너희 흑호방 쥐새끼들이 나루토에서 무리민들을 납치해간 이유도 그 재물의 피와 내공을 흑무림 중심부로 실어 나르기 위함이었을 터. 내 말이 틀렸나? 점소이의 눈에 극도의 공포가 맺혔다. 마교 최상위 수뇌부와 혈령맹의 간부들만이 공유하는 기밀을 이 헐렁한 복장의 도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려주시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인신을 공급했을 뿐이요. 진법의 위치를 말해라. 흑무림 어느 곳에 아진을 쳐두었지? 북서쪽, 흑무림 북서쪽 망작골의 사당이요. 그곳에 혈련맹의 진법사들이 진을 치고 있소이다. 오늘 밤 지나간 납치 인원들이 그곳에서 결계의 제물이 될 것이오. 점소이가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토해냈다. 명호는 그제야 손을 거두었다. 그의 옷자락이 가볍게 펄럭이자 창고 안에 가득 차 있던 숨막히는 살기와 한기가 거짓말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진작 그렇게 곱게 말할 것이지. 명호는 벼락 맞은 도목건 끝으로 점소이의 수면열을 툭 쳤다. 점소이는 안도의 한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대로 깊은 실신 상태에 빠져들었다. 명호는 호리병을 들어 주겹청을 한 모금 삼키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새벽빛이 드는 1층 마루로 나서는 순간 명운의 어깨가 다시 흐느적거리기 시작했다. 눈매가 둥그렇게 접히고 입가에는 해벌쭉한 바보 웃음이 장착되었다. 단 0.1초 만에 완벽한 무당산 뺀질이 도사로 돌아온 것이었다. 아이고, 남궁소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운이 촐랑거리며 객잔마당으로 뛰어나왔다. 결박을 마친 남궁년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그를 쏘아보았다. 도사님, 어딜 가셨다. 이제 오십니까? 위험하니 제 곁을 떨어지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에이, 소저께서 칼솜씨를 뽐내시는 동안 제가 저 아래 냄새나는 지하 창고에 가서 이 점소의 놈의 보따리를 털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힌 단서를 찾았습니다. 남궁년의 눈이 반짝였다. 단서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또 사람 관상 보고 눈치채는 건 귀신 아니겠습니까? 저 지하에 갇혀있던 흑호방 잡부 하나를 꼬드겨서 물어보니까 이놈들이 납치한 사람들을 흑무림 북서쪽 망자골 사당으로 끌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지낸답니다. 남궁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참으로 기이한 도사다. 무공은 보잘것없으나 그런 밑바닥 쥐새끼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정보를 얻어내는 구변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구나. 그녀는 명운에 대한 평가를 아주 조금 수정하기로 했다. 무력은 삼류이나 정보 탐문 능력 하나만큼은 쓸만한 길동무라고. 잘하셨습니다, 도사님. 망자골 사당이라 혈련맹 무리들이 그곳에서 사법을 펼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날이 밝는 즉시 흑무림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남궁년이 단호하게 창천검을 고쳐매자 명운이 배를 부여잡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아이고, 가기 전에 밥은 좀 든든히 먹고 가시죠. 어제 엎질은 만두 대신 제가 주방에서 국수라도 시원하게 말아오겠습니다. 소저도 한 그릇 하실래요? 독이 안 들었는지 은침으로 확인부터 하십시오. 남궁년이 핀잔을 주면서도 굳어있던 입가에 미세한 안도의 미소를 띄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국수를 끓이러 주방으로 향하는 명운의 눈빛이 차가운 새벽 하늘을 향해 적목하게 가라앉았다. 흙무림 북서쪽 망자골, 칠성봉 마진의 첫 번째 축을 건드린 죗값을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그의 낡은 도포 자락 사이로 서늘하고 맑은 도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대낮임에도 흙무림 숲길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하늘을 덮은 거대한 고목들의 가지 사이로 시큼한 흙냄새와 함께 짙은 먹빛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정체불명의 안개는 단순히 시야를 가리는 것을 넘어 무리민의 오감을 교란하고 방향 감각을 마비시키는 요기를 머금고 있었다. 아이고,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요. 남궁소저, 어디 계십니까? 저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명운이 허공의 두 팔을 휘적거리며 남궁년의 옥색 장포 끝자락을 욱 붙잡았다. 남궁년은 자신의 옷자락을 쥔 명운의 손을 떼어내려다 한숨을 내쉬었다. 도사님, 옷자락 찢어집니다. 조금 떨어져 걷되 절대 제 검통 범위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안개는 자연적인 해무가 아닙니다. 남궁년이 창천검의 검집을 쥔 손에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긴장으로 굳어졌다. 반나절 전 나루터 객잔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북서쪽 망자골 사간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 벌써 한 십경째 똑같은 썩은 고목나무를 3번이나 지나치고 있었다. 미로진이다. 혈령맹 놈들이 숲 전체에 환각을 일으키는 진법을 쳐두었어. 남궁년은 단전의 검기를 끌어올려 청량한 기운으로 정신을 깨우려 했다. 하지만 안개를 들이마실수록 기혈이 무거워지고 귓가에는 정체불명의 속삭임과 환청이 맴돌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안개 저편에서 서늘한 파고문과 함께 2개의 푸른 십자표창이 솟구쳐 올랐다. 저기다. 남궁년이 즉각 창천검을 발검했다. 맑은 검명이 울리며 절정 초입의 푸른 검기가 표창을 부수기 위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검 끝에 닿은 십자표창은 쇳소리 대신 가벼운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다. 환영이었다. 크! 허상을 베느라 내공을 허비한 남궁년의 중심이 미세하게 흔들린 그 찰나 그녀의 좌측 숲속 안개가 갈라지며 3명의 검은 낭인이 짐승처럼 튀어나왔다. 진짜 공격이었다. 남궁년이 급히 몸을 회전하며 창천 반신검을 연타로 쏟아냈다. 불꽃이 튀고 날카로운 파공음이 숲을 메웠다. 그러나 적들은 정면 승부를 피한 채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도게릴라식 전술로 남궁년을 갉아먹었다. 비겁하게 안개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모습을 드러내어라. 남궁년이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음산한 비웃음뿐이었다. 허상이 진짜 같고 진짜 공격이 허상처럼 날아온다. 이대로 가면 내공이 고갈되어 자멸하고 말 거야.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며 남궁년의 호흡이 점차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 열띤 혈투의 한가운데서 명우는 숲속 커다란 바위 뒤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아이고 맙소사, 칼부림이라니 소저. 힘내십시오. 입으로는 소란을 떨고 있었지만 바위 뒤에 앉은 명운의 자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흙무림을 뒤덮은 환각 안개의 흐름을 완벽한 진법의 기하학으로 분해해 읽어내고 있었다. 오행 중 수와 목의 기운을 억지로 비틀어 놓은 삼원진법이군. 진의 눈은 저쪽 좌방 30발자국 뒤에 고목나무 뿌리다. 그리고 명운의 시선이 남궁년의 등 뒤 안개가 가장 짙게 뭉친 숲의 지점을 향해 멈췄다. 그곳에는 낭인들의 주의 분산작전을 지휘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 혈령맹의 상위 살수 비수기가 매복해 있었다. 비수기의 손바닥 안에는 소리 없이 상대의 신맥을 끊어버리는 사천단문 계량형 은침, 무음독침이 쥐어져 있었다. 남궁년이 눈앞의 낭인들을 동시에 쳐내며 창천검을 크게 뻗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온 신경이 앞쪽 적에게 쏠려있던 단 1초의 사각, 비수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손가락을 튕기는
아주 가벼운 떨림. 무음독침은 그 이름처럼 단 한 줌의 바람 소리도 내지 않고 숲을 갈랐다. 남궁련의 방어선이 완전히 열려있는 목줄기를 향해 죽음의 맹독침이 쏘아진 것이다. 남궁련은 직감적으로 서늘한 소름이 척추를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검을 내지른 상태에서 몸을 돌릴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바로 그 찰나 바위 뒤에 쪼그려 있던 명운의 왼손 엄지와 중지가 가볍게 맞닿았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던 것은 어젯밤 낙록객잔에서 주워 품속에 챙겨두었던 나무 젓가락 조각이었다. 명운의 눈매에서 반달웃음이 지워졌다. 선이 넘치게 길군 엄지손가락이 펴지는 극히 단순하고 부드러운 손짓 탄지신공. 하지만 그 손끝에서 튕겨나간 상하 젓가락 조각이 품은 힘은 단순한 무공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자연경에 이른 태극의 맑은 내공이 손톱만 한 젓가락 조각 전체를 응축시켜 완벽한 검건의 궤적으로 변모시켰다. 무음독침이 남궁련의 목줄기에 닿기 단반 발자국 전 어둠을 뚫고 쏘아진 나무 젓가락 조각이 정확히 독침의 측면을 타격했다. 맑고 영롱한 쇳소리와 함께 강철로 만들어진 맹독침이 허공에서 가루처럼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젓가락 조각의 궤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독침을 가루로 만든 나무 조각은 꺾임없이 그대로 직선을 그려 짙은 안개 뒤편에 숨어있던 비수기의 오른쪽 어깨 기혈을 직격했다. 끄아아각 숲을 뒤흔드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거목 뒤에 숨어있던 비수기가 피를 뿜으며 바닥으로 구르듯 튕겨나왔다. 어깨뼈가 완전히 강한 타격을 입은 탓에 그가 유지하고 있던 안개 환각 결계의 제어력이 단숨에 끊어져 버렸다. 결계의 눈이 흔들리자 숲을 가득 메우고 있던 먹빛 안개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시야가 맑아지고 난인들의 본래 위치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장이 강했다. 무슨 일인가? 누가 공격한 거지? 당황한 난인들이 멈칫한 틈을 놓칠 남궁련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남궁련은 경악할 새도 없이 눈빛을 빛내며 창천검을 쇄도했다. 빈틈, 푸른 건건이 숲을 가로지르며 남은 낭인 3명의 무장을 순식간에 해제시켰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난인들과 어깨가 부여잡고 신음하는 살수 비수기. 단 몇 초 만에 숲의 전세가 완벽하게 뒤집혀 버렸다. 남궁련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박힌 맹독침의 파편들을 내려다보았다. 또다. 어젯밤 객잔에 이어 또다시 내 사각을 노리던 암기가 허공에서 박살났다. 심지어 이번엔 저 짙은 안개 너머에 숨어있던 살수대장의 기혈까지 한 번에 뚫어버렸다. 그녀는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토록 정교하고 압도적인 탄지공을 구사하며 기척조차 감추고 자신을 수호해주는 절정 이상의 기인 남궁련은 존경심이 가득한 얼굴로 검을 꺼두고 주변 숲을 향해 깍듯하게 폭권을 취했다. 선배님, 남궁련이 다시 한번 선배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습을 감추고 계시나 그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남궁의 이름으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숲속은 고요했고 은인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때 바위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엉덩이를 털며 명운이 기어나왔다. 아이고, 살았다. 남궁소저. 혼자서 저 악당들을 다 쓰러뜨리신 겁니까? 역시 천하제일검이십니다. 명운이 눈을 둥그렇게 뜨며 박수를 쳤다. 남궁련은 그런 명운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부터 저를 몰래 돕고 계신 정파의 고수 선배님이 계십니다. 도사님처럼 바위 뒤에 숨어만 계신 분은 절대 알 수 없는 높고 깊은 경지의 무인이지요. 아이고, 그래요? 참으로 고마운 양반이네요. 나중에 만나면 제가 낚시 떡밥이라도 선물해야겠습니다. 선배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남궁련이 핀잔을 주며 바닥에 뒹구는 비수기에게 다가갔다. 명운은 몰래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도포에 문질러 닦았다.
그의 반달 눈웃음 너머로 숲 저편 안개 거친 길 끝에 흉흉하게 서 있는 붉은 기와 지붕이 눈에 들어왔다. 망작골 사당 칠성 봄마진의 첫 번째 축을 오염시키고 있는 혈영맹의 본진이 드디어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짙은 안개가 거친 흙무림의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시큼했다. 바닥에 쓰러진 혈영맹의 상의 살수 비수기는 어깨를 부여잡은 채 고통으로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고, 남은 난인들도 사방에 널브러져 신음소리를 냈다. 남궁녀는 예리한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창천검을 하단으로 내렸다. 선배님, 모습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남궁세가의 이름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숲에 짙은 어둠을 향해 재차 낭낭한 목소리를 띄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에 나뭇잎이 부대끼는 바스락 소리뿐이었다. 참으로 진정한 도포자락에 긴 이로군 공을 세우고도 면회를 탐하지 않고 이슬처럼 사라지시다니. 남궁녀는 은인을 향한 경외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생포한 적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포성줄로 묶기 위해 다가갔다. 그런데 쓰러진 난인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던 그녀의 고운 미간이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창첨단 심검에 베어 옷자락이 찢어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낭인은 몸에 단 하나의 검상이나 외상조차 없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남궁녀는 가부좌로 앉아 낭인 중 한 명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다. 외상은 완벽하게 깨끗한데 하반신으로 통하는 족태양 방광관과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기혈 3곳이 정밀하게 타격당해 완전히 꼬여 있었다. 그것도 뼈나 살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내공의 파문만으로 신경줄만 마비시킨 신신경지의 솜씨였다. 남궁면은 고개를 들어 바위 뒤에서 꾸역꾸역 걸어나오는 명운을 불렀다. 도사님, 이쪽을 좀 보십시오. 참으로 기이합니다. 아이고, 뭘 또 보라 하십니까? 전 피만 보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습니다. 명운이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모로꼬며 다가왔다. 남궁녀는 바닥에 뻗은 낭인의 다리를 가리켰다. 재검에 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칼자국 하나 없는데 다리 관절과 척추 기혈이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사이 숲속에 숨어 계신 고수 선배님께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운으로 이들의 급소를 쳤다는 증거입니다. 남궁년이 확신에 차서 말하자 명우는 낭인의 다리를 툭툭 차보며 턱을 긁적였다. 에이 소저, 무슨 고수 선배님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기혈이 꼬인 겁니다. 기혈이 스스로 꼬인다는 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십니까?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장대비가 와서 이 숲 바닥이 온통 질퍽한 갯벌 같지 않습니까? 이 멍청한 놈들이 소저 잡겠다고 안개 속에서 눈 먼 쥐새끼처럼 날뛰다가 자기들끼리 발이 꼬여서 미끄러진 거라니까요. 명운이 과장되게 2 팔을 휘적거리며 미끄러지는 흉내를 냈다. 엉덩이를 쿵 찌으면서 척추 꼬리뼈가 나무 뿌리에 박히니까 놀라서 기혈이 뒤틀리고 신경이 마비된 거죠. 원래 나이 먹고 빗길에 넘어지면 반신불수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요. 참으로 칠칠치 못한 악당들이네. 남궁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림의 고수가 펼친 고도의 태극 파쇄수를 빗길 낙상사고로 치부하다니. 도사님, 참으로 무지하면 용감하다더니 무인의 기혈 운용이 빗길에 미끄러진다고 막힌다는 말씀이십니까? 무당파에서는 인체의 혈도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까? 아이고, 참말이라니까요. 우리 무당산에서도 비 오는 날 청소하다 미끄러져서 사흘 동안 누워있던 사형이 2이나 있습니다. 명우는 뻔뻔하게 가슴을 쳤다. 실은 아까 남궁년이 안개 속에서 표창을 막아내며 빈틈을 보였을 때 명운이 바보처럼 흔들거리며 걷어찬 바닥에 조그만 젖은 솔방울 3개가 난인들의 무릎 뒤 오금혈을 아주 가볍게 때린 결과였다. 남궁녀는 더 이상 명운과 말섞기를 포기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됐습니다. 무공의 무자도 모르는 분과
논쟁을 펼친 제 불찰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어깨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설수대장 비수기의 앞을 막아섰다. 창천검의 서늘한 검끝이 비수기의 목줄기를 겨눴다. 내 놈은 현령맹의 살수군 한무림에 무슨 짓을 쳐놓은 것이냐. 망자골 사당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털어놓아라. 비수기는 어깨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피 섞인 침을 바닥에 퇴 뱉었다. 크윽, 정파의 어린 계집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 어디서 굴러먹던 암기 고수가 너를 도왔는지는 몰라도 이미 늦었다. 망자골 사당의 혈마사진은 이미 완공되었다. 혈마사진이라고? 그렇다. 지난 한 달간 나루터에서 납치한 전파 쥐새끼들의 피와 단전을 제물로 삼아 이 땅 아래 흐르는 영물스러운 대지맥을 완전히 오염시켰다. 이제 곧 7개의 봉인 중 첫 번째 진법이 깨질 것이다. 그러면 천하의 맑은 기운은 썩어 뭉클어질 것이야. 으하하하. 광기에 찬 비수기의 웃음소리에 남궁련의 표정이 굳어졌다. 밀서의 내용이 사실이었다. 그들은 300년간 주문을 지켜온 칠성복마진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었다. 남궁련이 분노하여 검을 치켜들 때였다. 비수기의 눈빛이 기이하게 뒤집히더니 그의 얼굴 피부 밑으로 핏빛 시검선이 빠르게 돋아났다. 혈영맹 살수들의 뇌 속에 심어져 있는 자폭 기침이 발동한 것이다. 소저, 물러나십시오. 명운이 호들갑을 떨며 남궁련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와 동시에 비수기의 입에서 검붉은 도피가 솟구쳤고 그의 전신경락이 파열되며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포로가 자결하자 다른 쓰러져 있던 낭인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피를 토하며 절면했다. 이럴 수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비밀을 지키려 하다니. 남궁련은 눈앞의 참상에 입술을 깨물었다. 마인의 집단은 상상 이상으로 광신적이고 잔혹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쪽 숲길 끝에 솟아있는 붉은 기와 사당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당장 사당으로 쳐들어가 제물이 된 사람들을 구하고 진법을 부숴야 합니다. 남궁련이 성급하게 발을 내딛자 명운이 헐렁한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그녀의 앞을 툭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소저. 평소에 장난기 어린 높은 톤이었지만 묘하게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명운이 숲 끝의 사당을 향해 턱을 까딱였다. 저기 사당 지붕 위쪽 하늘 좀 보십시오. 안개가 그냥 붉은 게 아니라 까마귀 떼가 비행조차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건 보통 맹독안개가 아니라 뼈를 녹이는 사독이 깔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뛰어가면 소저 그 예쁜 얼굴이 반쪽이 될 텐데요. 남궁련이 흠칫하며 하늘을 보았다. 명운의 말대로 사당 주변 수백 척 영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핏빛 아지란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지나가던 산새들이 힘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절정고수인 남궁련조차 미처 감지하지 못한 미세한 사마동무였다. 이 도사님이 가끔씩 참으로 예리하게 숲의 변화를 잡아내는구나. 도가에서 배운 자연 관찰력 때문인가? 남궁련은 성급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저 동물을 뚫지 못하면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무당산 약초밭 관리 3년차 명운도사 아닙니까? 명운이 품속에서 주섬주섬 낡은 한지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말린 황양 묘달과 누런 가루가 들어있었다. 이게 우리 사부님이 관절염에 좋다고 다려드시던 청심 해독한 부스러기입니다요. 이거 한 알씩 입에 물고 코에 이 가루를 바르면 웬만한 썩은 안개 냄새는 끄떡 없습니다. 명운이 남궁련에게 환약한 알을 내밀었다. 실은 무당산 최고 비전의 영약인 태극 백초단을 대충 빻아 만든 백독불침의 명약이었지만 명운은 사부의 관절염 약이라며 넉살을 부렸다. 남궁련은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환약을 받아 입에 넣었다.
입안에 퍼지는 청량하고 깊은 도가의 향기, 단숨에 머리가 맑아지고 닫혀있던 기혈이 상쾌하게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관절염 약이 이리 효험이 좋단 말인가? 자, 이제 콧구멍 막고 뛰어갑시다. 사당 안에서 칼부림 나면 전 뒤에서 응원할 테니 소적께서 다 베어버리십시오. 명운이 촐랑거리며 먼저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남궁녀는 묘한 안도감과 혼란을 동시에 느끼며 상점검을 고쳐쥐었다. 핏빛은 모가 도사리고 있는 망자골 사당의 거대한 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망자골 사당의 문을 걷어차고 들어선 순간 코끝을 찌르는 것은 오래된 목주향이 아닌 역겨운 혈연이었다. 사당 내부의 거대한 불상은 목이 잘린 채 흉측한 핏빛 문양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 그려진 사법 진식 중심에는 나루터에서 납치된 민초와 무인 10여 명이 마포에 묶여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재단 앞에서는 붉은 장포를 걸친 혈령맨이 호법 장로가 사악한 흑마력을 끌어올리며 진법의 재물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멈추어라. 사악한 마인물이야. 남궁년이 맑은 사자우를 터뜨리며 창천검을 뽑아들었다. 단전에 쌓인 푸른 검기가 사당 내부의 탁한 공기를 단숨에 가르며 뿜어져 나왔다. 남궁년은 망설임 없이 재단을 수호하던 4명의 혈영맹 사법무사를 향해 쇄도했다. 창천단 심검이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맹공을 퍼부었다. 절정 초입의 실력답게 2명의 사법무사가 순식간에 검기에 가슴이 베어 나뒹굴었다. 하지만 재단에 서 있던 호법 장로가 음산한 괴수를 터뜨렸다. 어리석은 전파계집, 이미 피의 결계는 작동을 시작했다. 호법 장로의 두 손에서 검붉은 부식성 사공이 안개처럼 뿜어져 나왔다. 뼈와 금속마저 녹여버리는 마교의 악명 높은 기전, 혈화부식장이었다. 남궁녀는 납치된 민초들을 보호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에서 검기로 사공을 맞받아쳤다. 검광과 부식전이 충돌하며 요란한 파열음이 사당을 흔들었다. 하지만 강검으로 뭉친 남궁년의 기운은 끈적하고 사악한 부식장의 도끼를 완벽히 튕겨내지 못했다. 사금의 여파가 그녀의 호신관기를 뚫고 스며들며 허리춤을 강타했다. 윽! 남궁년이 내상을 입고 뒤로 미끄러졌다. 그 충격에 그녀의 허리춤에 단단히 묶여있던 어머니의 유품이자 남궁 소가주로서의 평정심을 지켜주던 최고급 배곡 놀이개가 사금의 부식 기운에 닿아 산산조각이 났다. 바닥으로 흩어지는 하얀 옥파편들, 남궁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멸문지와의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차갑고 꼿꼿한 얼음장 같은 자존심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유품이 내 마음의 지주가 극심한 상실감과 정신적 동요가 찾아오자 단전의 검기가 거칠게 꼬이며 피를 토할 듯한 내상이 찾아왔다. 호법 장로는 그 결정적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치명적인 일장을 남궁년의 신맥을 향해 내지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이고, 천장 흙 떨어집니다요. 피하십시오. 사당 구석에서 기둥을 껴안고 벌벌 떨고 있던 명운이 갑자기 발이 꼬인 듯 우당탕 넘어지며 옆에 쌓여있던 무거운 향로, 자루를 호법 장로의 발밑으로 걷어찼다. 무거운 청동 향로가 굴러와 호법 장로의 정간이를 들이받았고 사법을 펼치려던 장로는 중심을 잃고 삐끗하며 장력을 엉뚱한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이 건방진 도사놈이. 분노한 호법 장로가 명운을 찢어 죽이려 고개를 돌린 찰나 명운은 이미 넘어진 자세 그대로 엉금엉금 기어와 남궁년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명운은 정신을 못 차리는 남궁년의 손목을 낚아채며 외쳤다. 소저, 지금 멍때릴 때가 아닙니다. 저 악당놈 다리 삐었을 때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명운은 묶여있던 민초들의 결박을 낡은 도목검 끝으로 툭툭 끊어내며 기막힌 보법으로 남궁년과 민초들을 이끌고 사당 밖으로 빠져나왔다. 뒤쫓아오는 사법무사들의 발소리가
숲 저편에서 울렸지만 명운이 퇴로의 교묘히 걷어차둔 나무뿌리와 돌멩이들의 적들이 연신 엎어지며 추격은 가로막혔다. 안전한 계곡 인근 숲속까지 피신한 일행. 구출된 민초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하고 흩어진 뒤 남궁녀는 바위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자신의 허리춤에 고정되어 있었다. 고운 손바닥 위에는 사당에서 급히 주워든 부서진 배곡놀이개 조각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서리처럼 차갑던 얼음공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명운이 계곡물에 손을 씻고 다가와 그 모습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평소의 가벼운 농담 대신 그의 어투가 아주 조금 진중해졌다. 아끼던 물건이었나 봅니다. 수저.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옥패였습니다. 남궁 가문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마다 저 단단한 배곡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헌데 쌓인의 사공 앞에 이리 쉽게 부서져 버리다니. 제 검이 부족한 탓입니다. 남궁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자조적인 패배감이 묻어났다. 부러질 듯 경직되어 있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아픔을 드러내고 있었다. 명호는 옆에 걸터앉아 허리춤에서 자신이 차고 다니던 투박한 도목검을 풀었다. 벼락 맞은 복숭아 나무, 즉 벽사목으로 깎아 만든 볼품없는 나무 토막이었다. 명호는 품에서 작은 조각칼을 꺼내들더니 빠른 손놀림으로 나무 토막의 끝부분을 깎아내기 시작했다. 기분 좋은 나무 깎는 소리가 계곡의 물소리와 어우러졌다. 잠시 후 명호는 다듬어진 벽사목 조각을 단단한 삼백끈으로 엮어 접고 펼 수 있는 아주 투박하지만 손에 착 감기는 작은 나무 부채술로 만들어냈다. 그 나무 표면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운의 맑고 온화한 태극도기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자, 이거 받으십시오. 명운이 남궁면의 손바닥 위에 부서진 옥조각 대신 투박한 벽사목 부채술을 올려놓았다. 남궁년이 멍한 눈으로 나무 부채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무당산 뒷마당에 있던 벼락 맞은 복숭아나무 껍질로 만든 호신 부채입니다. 겉보기엔 투박하고 멋없어 보여도 사악한 도끼나 마귀를 밀어내는 데는 귀족들 배곡보다 10배는 더 튼튼합니다. 명운이 반달 눈웃음을 지으며 남궁년의 굳은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소저 혹은 너무 단단해서 충격을 받으면 부서지지만 나무는 비바람을 맞고 흔들리면서도 속으로 맑은 진액을 품어냅니다. 마음의 지주를 너무 빳빳한 돌덩이에 두지 마십시오. 부러지면 소저만 아픕니다. 남궁년의 눈동자가 크게 열렸다. 단순한 바보도사의 위로라고 하기에는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거막이 가진 고질적인 한계와 굳어있던 마음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바닥에 쥔 벽사목 부채술에서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청량한 기운이 흘러들어와 부식장에 닫힌 기혈과 아픈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을 느꼈다. 이 도사님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남궁년은 차마 고마움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벽사목 부채술을 자신의 허리춤에 소중히 결박했다. 투박하기 짝이 없는 나무 토막이군요. 도사님이 주신 것이니 짐이 되지 않게 차고는 다니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우면 나중에 맛있는 국수나 한 그릇 사십시오. 자, 사당에 있는 놈들이 정비를 마치기 전에 어서 본진을 치러 갑시다. 다시 뺀질거리는 어투로 돌아와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는 명운. 그의 넓고 헐렁한 등짝을 바라보는 남궁년의 서늘했던 눈매에 얼음벽이 무너진 듯한 부드러운 춤품이 조용히 깃들고 있었다.